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부잣집 마님이 남편이 죽은 뒤 하룻밤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술 취한 어느 밤, 머슴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덮친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만이 알 뿐인 일을 겪었지 뭡니까? 마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옆에 반쯤 벗겨진 채 누워있는 머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깍, 이게 무슨 일이냐?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던 마님과 머슴.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김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사람됨도 훌륭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김진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인 정씨 부인이 남편을 부여안고 통곡했지만 김진사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인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랐지요. 겨우 35의 한창 나이에 아무런 병색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김진사님 방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났다던데. 쉿. 그런 소문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시게. 혹여 김서방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일 날 걸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뒷산 폐사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밤마다 폐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김진사님 돌아가신 뒤로 더 심해졌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밤에는 뒷산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김진사의 동생인 김서방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은 제가 맡아야겠습니다. 정마님이 놀라 김서방을 바라봤지요. 아니,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형수님도 이제 과부 아니시오? 게다가 자식도 없으시니 이 집안 재산은 당연히 제 몫이 돼야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서방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구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산을 물려주신다는 문서를 쓰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마님이 소리쳤지만 문서에는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형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네. 그려, 불쌍한 정마님. 이제 쫓겨날 판이구먼.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정마님은 마님의 오라버니가 생전에 준 은장도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무관으로 계실 때 이 인장도를 저에게 주시며 항상 지니고 다니라 하셨는데. 은장도 손잡이에는 정심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도 몇 년 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나리마저 혹시 이 모든 게. 마님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리께서 그런 문서를 쓰실 리가 없는데. 마님은 은장도를 품에 깊이 숨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정마님의 짐을 행항채로 옮기게 했습니다. 마님, 어서 나가시구려. 이제 안채는 새 주인의 처소이옵니다. 정마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행항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녀 춘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모실게요. 춘하는 마님의 짐을 들며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께서 이런 곳에. 괜찮다, 춘하야. 내가 함께 있어주니 든든하구나. 아니옵니다. 제가 마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서방이 멀리서 춘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도착해서 본 행항채는 좁고 허름했습니다. 창호지도 찢어져 있었고 바람은 쌩쌩 들어왔지요. 아이고매, 이런 곳에서 어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머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넌 누구냐? 소인은 석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지요. 서기는 어설픈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장작을 놓고 갔습니다. 마님, 추우실 테니 불이나 좀 지피시지요. 정마님은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머슴은 무언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돌아서는 순간 마님의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스쳤지요. 저 눈빛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마님은 홀로 앉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보며 불안한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행랑채에서 추운 밤을 보낸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깨끗한 물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정마님이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서기가 멍청한 표정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지요. 저 머슴이 갖다 놓은 건가? 마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따뜻한 죽을 먹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서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짓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아이고, 석이 저놈. 또 장작을 잘못 팼구먼. 저리 비뚤비뚤하게 패서야 쓸 수가 있겠는가. 다른 머슴들이 혀를 찼습니다. 서기는 해벌쭉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이고, 제가 힘은 세도 솜씨가 없는 게 탈이라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다른 하인들이 없을 때 물동이를 나르는데 다른 머슴 셋이 겨우 들 법한 큰 물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쿠. 석이 내 힘이 얼마나 센게냐? 그냥 좀 세지라오. 서기는 당황한 듯 얼른 물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그 광경을 창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머슴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게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가마에서 내린 건 유염한 자태의 여인이었지요. 아이고, 연화가 돌아왔구먼. 요즘 기방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라지? 그려. 저 자태 좀 봐라. 남정네들 넋이 다 나가겠네. 오늘 김서방나리께서 술자리를 여신다던데 연화를 불렀나 보구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그런 연하의 눈에 서기가 들어왔지요. 오호, 저 머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연하가 서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서기라 했나? 내게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예, 알겠습니다요. 서기가 허둥지둥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연하는 그런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창밖으로 서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지켜봤는데 낮에는 바보처럼 굴지만 뭔가 수상해 보여.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밤마다 폐사 쪽을 향하는구나. 연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석이라는 머슴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났다지 않은가? 그려. 김진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며칠 뒤에 나타났다던데. 참말 수상졌구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서기를 두둔하기도 했지요. 아이고, 그냥 떠돌이 머슴일 뿐이라오. 힘은 장사인데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더만. 한편 김서방은 서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석이라는 놈. 어디서 온 놈인지 제대로 알아보았는가? 예, 나리. 그저 떠돌이 머슴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것 같사옵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저놈을 잘 살펴봐야겠군. 그날 아침 정마님은 또다시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그 문서를 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꾸민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기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약 봉지가 놓여 있었지요. 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몸조리 하십시오. 글씨체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이건 머슴의 글씨가 아니야. 정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 쪽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저게 뭐지? 한편 연하는 이상하리만치 서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지요. 여보시오, 서기 서방. 오늘 저녁에 내 처소에 좀 들러주시겠소?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술도 있는데. 아, 아니옵니다. 소인은 갈 수 없사옵니다. 에구, 이 답답한 양반아. 그저 술 한잔 하자는 건데 뭐가 그리 겁나는가? 연하가 서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리 노을이 붉게 물든 날에 혼자 있자니 적적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서기가 당황하여 연하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연하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어 가슴께를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연하가 서기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기, 서방님 같은 장정이 이 밤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깝지 않으신가? 여자가 이리 보채는데 그냥 놔두면 사내가 아니지. 연하의 따뜻한 숨결이 서기의 귓가를 스치자 서기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연하 아씨, 제발. 소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아랫배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데 정말 거절하시겠소? 서기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연하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마님이 무서운가? 그 말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요. 마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연하가 서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머슴이라면 내 유혹에 넘어갈 텐데 내 정체가 뭐냐? 서기가 깜짝 놀라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마시게.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이 마을에 온 것이니 자네가 뭘 숨기고 있든 나는 상관없네. 다만 연하가 서기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뒷산 폐사의 비밀을 알고 있나?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걸. 역시 알고 있구나. 연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도 그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직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닌 것 같군. 그럼 오늘은 이만. 하지만 서기 서방. 언젠가는 내 처소에 오실 날이 있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렇게 연하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하녀 춘하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서기 저놈과 연하가 무슨 얘기를 저리 하는 거지? 그리고 연하 저 계집이 더럽게 몸을 드러내며 유혹을. 춘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일을 날있게 보고해야겠어.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마님도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서기와 연하가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지요. 저 기생이 서기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서기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닫아버리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내 서기에게.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내 서기라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이내 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순간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정마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내 눈이 자꾸 너를 바라보게 되는 거냐?
하지만 그날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49제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마님은 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그리워했지요. 나리, 정말 저를 두고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니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술상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수님, 오늘은 형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요? 이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달래시구려. 김서방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대. 잠시 뒤 김서방이 나가자 정마님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면 마실수록 슬픔이 북받쳐 올랐지요. 나리께서 정말 그 문서를 쓰셨을 리가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마님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한편 서기는 멀리서 마님의 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창문 틈으로 비치는 촛불이 흔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지요. 마님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서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서기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마님이 술상을 엎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서기가 얼른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마님의 눈에는 서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건 남자의 윤곽뿐이었지요. 나리십니까? 마님이 서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소인은 서기옵니다. 서기가 당황하여 말했지만 마님은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나리, 왜 절 두고 가셨습니까? 왜 저 혼자 남겨두시고. 마님이 서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마님을 떼어내려 했지만 마님이 더욱 세게 매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서기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지요. 나리,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이 서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서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오늘 밤만은 저를 안아주세요. 마님, 안 됩니다. 서기가 소리쳤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나리. 그렇게 둘은 뒤엉켜 침상에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는데 결국 그날 밤 달만이 알 뿐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으악.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는데 옆에 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서기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마님, 그게... 서기가 당황하여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마님인 나를... 정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마님, 오해이옵니다. 어젯밤 마님께서 술에 취하셔서... 그때 마님의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기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지요. 아니야.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께서 소인을 나리님으로 착각하셔서 소인이 막으려 했으나 마님께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마님, 어젯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십시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문이 닫히자 마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머슴에게 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서기의 품은 따뜻했고 서기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았지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침상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저기에 허리춤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편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기에게 내가 만약 죽거든 내 아내를 부탁하네. 그대만이 진실을 밝히고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였지요. 서기가 나리 친구였다니. 그럼 어젯밤 일은? 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서기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서기, 내가 물을 게 있습니다. 예, 마님. 너는 정말 나리를 알고 있느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저는 형님의, 김진사 형님의 예벗이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형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동생이 무언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이 위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마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리께서 그 문서를... 아닙니다. 마님.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일은... 마님. 그날 밤일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마님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지 해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마님은 서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일은 있도록 하지요. 하지만 마님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하녀 춘하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놓고 가거라. 춘하가 차를 놓고 나가면서 서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기도 춘하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문이 닫히자 서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 하녀를 조심하십시오. 춘하르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계집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마님과 대화를 마치고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저들이 또 모였구나. 서기가 조심스럽게 폐사로 다가갔습니다. 폐사 안에서는 김서방과 최참봉 그리고 여러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소? 최참봉이 물었습니다. 예, 참봉 어른! 형님의 죽음은 완벽했고 문서도 위조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조소, 이제 재산을 모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소. 최참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거사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오. 다음 목표는 박주사 대기오. 거사라니, 설마... 서기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자금이 더 많이 모이고 있소.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정의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오. 하지만 그러려면 군사와 무기가 필요하지 않소. 이미 준비되어 있소. 이 폐사 지하에 무기고가 있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석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춘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마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수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놈도 제거해야겠군. 준화, 내가 잘 감시하거라. 예, 참봉 어른. 서기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기의 발이 낙엽을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라. 거기 누구냐?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돌아보자 서기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저들이 이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누군가 엿들은 것 같소. 당장 찾아라! 사내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오자
서기는 어둠을 틈타 폐사에서 달려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길 중간에 연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 서방, 급히 어디 가시는가? 연아 씨, 내가 말했지 않았나? 나도 이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라고?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피해야 하네. 저들이 쫓아오고 있어. 어디로 말입니까? 내 처소로 오시게. 거기가 가장 안전해. 서기는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따라 그녀의 처소로 향했는데 2층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스쳤지요. 자, 들어오시게. 에구, 그리 경계하지 마시게. 지금은 도망 중이 아닌가? 그러더니 연하가 갑자기 서기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아깝지 않은가? 어때? 배꼽이라도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하가 서기에게 바짝 다가서며 속삭이자 서기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황급히 연하의 손을 떼어내며 소리쳤지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그러자 연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다른 놈들 같았으면 벌써 넘어왔을 텐데. 연하가 부채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군. 나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왔네. 연하가 품에서 작은 패를 꺼내 보여주자 그것은 형조의 도장이 찍힌 밀명패였지요. 그럼 기생은 위장이지? 기생으로 위장하면 양반들의 은밀한 모임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저들을 잡으러 온 것이네. 내 정체는 이쯤 말했으면 된 것 같고. 그럼 자네는 정체가 무엇인가? 연하가 서기를 날카롭게 바라보자 서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김진사 형님이 예뻐시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소. 동생이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로군.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같구나. 저들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럼 나랑 손잡으면 되겠네? 그렇소. 서기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소. 좋네. 그럼 이제 마님을 구하러 가야지. 두 사람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마님은 행랑채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서기 씨는 어딜 가신 걸까? 그때 춘하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식사하십시오. 그래. 하지만 춘하는 문을 닫고 나가지 않고 서 있었지요. 마님, 춘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춘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춘하야, 무슨 소리냐? 그만하십시오, 마님. 춘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의 여자입니다. 마님을 돌보는 척하며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지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하, 내가... 놀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아였다는 거 아십니까? 김서방 나리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이번 일만 끝나면 저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충성이며 애정입니다. 그때 갑자기 춘하가 허리춤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기가 증거를 찾으러 갔다는 것도 압니다. 나리께서 명하셨습니다. 서기를 찾아내고 마님도 때가 되면 제거하라고요. 마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하야. 하지만 춘하가 단검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는데 마님! 연하가 뛰어들어와 재빨리 춘하의 손목을 붙잡아 단검을 떨어뜨렸지요. 이 아까 연하? 마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하가 춘하를 제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신의 정체가? 저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김서방과 최참봉이 영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지요. 영모라니. 마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부자들에게서 뺏은 돈을 영모 자금으로 하여 비밀리에 무기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요. 그리고 서기 씨도 형님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계시더군요.
저희는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춘하를 결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춘아,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김서방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뿐이야.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나리께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다. 김서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는 그저 버려질 말이었던 거야. 춘하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서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기 씨, 마님이 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아 씨가 구해주었습니다. 고맙소. 연아. 이제 증거를 모았으니 관하로 가야 하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들이 모이는 폐사에 그 증거가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그 증거까지 모아서 관하로 가져가야 하겠네. 하지만 비싼 폐사에는 영모 무리들이 지키고 있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리를, 김서방을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어의 말이 맞다면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군요. 폐사 지하 무기고에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압니다. 나리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을 때 보았거든요. 춘하야, 아직 잊지 않았단다. 우리를 도와다오. 마님, 제가 마님을 헤아려 했는데. 괜찮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은 거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춘하가 앞장섰지요. 이쪽입니다. 폐사 뒤편에 샘이 있는데 그 옆바위를 밀면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과연 춘하의 말대로 샘 옆 바위를 밀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가파릅니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횃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일 묘시에 거사를 시작한다. 각 고을에 퍼져 있는 우리 무리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다. 최참봉과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문서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김서방이 서기 일행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발각됐다! 어서 문서를 챙기시오! 서기가 무리들을 유인하자 연하와 마님은 서둘러 문서를 챙겼지만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사내들이 몰려왔지요. 침입자다. 잡아라. 김서방과 최참봉도 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수님과 서기 그리고 연화까지. 김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화, 내가 배신했구나. 김서방이 춘하를 노려보며 소리치자 춘하가 김서방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리, 아니, 이제는 나리라 부를 수 없군요.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리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지요. 하하, 이제야 깨달았느냐? 내가 뭔데 내 여자가 되겠다고? 너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하가 갑자기 김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아니, 김서방. 당신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춘하가 김서방을 끌어안고 지하 무기고 한쪽 절벽으로 뛰어내렸지요. 김서방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춘하야. 마님이 절규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춘하, 내가 그렇게까지. 그 순간의 혼란을 틈타 사내들은 달아나 버렸고 최참봉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도망가지 마라! 연하가 칼을 뽑으며 최참봉의 길을 막았습니다. 서기도 재빨리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을 내겠소! 그때였습니다. 최참봉이 품에서 화약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죽자! 이 무기고를 폭파시키겠다! 안 돼! 서기가 달려들었지만 최참봉은 이미 불을 붙인 뒤였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달렸습니다. 연화도 뒤따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르릉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돌아보니 폐사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과 사내들은 자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소. 서기가 품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관하로 가야 합니다. 한편 마님은 타오르는 폐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춘하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이제 편히 쉬거라.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와 연화 그리고 마님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대감, 어른, 큰일입니다. 이 마을에서 영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관하 대감 앞에 문서를 내놓자 대감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게 정말이냐? 최참봉과 김서방이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예, 대감 어른. 뒷산 폐사 지하에 무기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폭하여 죽었고 이 증거만 남았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이 공을 조정에 보고하겠소. 며칠 후 조정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영모를 밝혀낸 공로를 치하하사 서기에게는 종육품 주부의 벼슬을 내리시고 연화에게는 경조의 정식 관리로 임명하노라. 황공하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안채로 돌아온 마님의 방은 예전처럼 화려했지요. 서기, 아니, 이제는 주부 나리라 불러야 하나요? 마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게는 여전히 마님이십니다. 서기, 이제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마님의 오라버님 정대감께서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라버니께서요?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검술도 가르쳐 주시고 글공부도 시켜주셨지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댁에서 어린 마님께서 마당에서 노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시고 나비를 쫓으시던 모습. 그때부터 마님만 생각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대감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형님께서도 같은 의심을 품으셨지요. 마님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몰래 조사하시다가 김서방과 최참봉의 영모 음모를 알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정대감을 독살했다는 것도요. 뭐라고요? 오라버니를 김서방이?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 무관으로 계시며 그들의 영모를 눈치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 것이지요. 형님께서도 그 진실을 밝히려 하셨지만 결국 형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마님을 부탁한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보 머슴으로 숨어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대감님의 은혜를 갚고 형님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벼슬도 받았고 떳떳하게 마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평생 모셔도 되겠습니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서기, 아니 나리, 저도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께서 주신 이 은장도 항상 몸을 조심하라 하셨던 게 혹시 이런 일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서기가 은장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대감님,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석 달 후 김씨 집안에서는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아이고, 정마님이 새 신랑을 맞이하시는구먼. 그것도 조정의 벼슬아치와
참말로 복 받으셨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축하해 주었고 혼례식이 끝나고 연화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그리고 석이 나리도요.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서기가 감사의 인사를 하자 연화가 웃으며 말했지요. 에구, 뭐 저야?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연아 씨, 앞으로 어찌하실 건가요? 저요? 저는 형주로 돌아가 다른 임무를 받아야지요. 세상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으니까요. 연화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석이 나리,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나리께서는 마님만 바라보고 계셨더군요. 제가 아무리 꼬셔보려고 해도 나무 토막 같더니 앞으로도 마님을 잘 모시십시오. 연아, 고맙소.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연화가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하고 그렇게 떠났고 서기와 마님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말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쫓겨났던 마님이 술 취해서 머슴을 덮쳤다가 결국 나리를 얻으셨다니. 이거야말로 대역전이 아니고 뭐겠는가? 하하하, 그 말이 맞네. 바보인 척했던 머슴이 사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술김에 실수했다던 그날 밤이 사실은 운명이었던 거지. 술 한 잔에 인생이 바뀐다더니 정마님이 그 증거로구나.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